법리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 행정학의 달인 우리 신민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아마. 네, 짧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학이 아니고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아, 네, 죄송해요. 네, 행정학과 행정법은 바람직한 행정 현상을 구현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예. 목적은 같으나 네, 입법 전이 행정학, 입법 후가 행정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우선은 행정법 강사가 자신의 전문 영역이 아닌 형사법에 대한 언급을 꺼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검찰은 왜 갑작스러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가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내피셜, 그리고 변경 전에 있었던 공소장과 변경 후에 있었던 공소장을 간단히 비교한 다음에 우리 송일곤 판사 재판부의 반응 소개해드린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한 5분 정도 시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먼저 읽어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발령은 사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공소 제기는 혐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는 처분과 기소는 보복 처분이고 표적 수사이다. 민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 사건에 대해서 사건 일지부터 정리를 해서 약 50페이지 정도를 정리했는데 시간 관계상 공소장 변경 불허에 관련돼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간단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우리 검찰이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무적 감각도 없고, 그 다음 이번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리적 감각도 없다, 공부도 못한다, 능력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간단한 기준 말씀드리면 공소장 변경을 할 때는요,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건의 동일성을 해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우선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관련돼서 행정소송 파트와 형사소송 파트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말 바꾸기 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갑자기 재판 도중에 말 바꾸기를 하는데 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 말 바꾸기가 과연 허용될 수 있는가? 허용된다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지금 검찰이 날짜도 전혀 다른 갑자기 말 바꾸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유흥주점 룸사롱입니다. 여기서 청소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을 했다라고 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처분 사유를 제시를 하죠.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합니다. 공소 제기도 역시 똑같은 처분입니다. 여기서는 공소 사실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와 같이 그 위반 사실이나 공소 사실을 중간에 변경이 일부 허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송 그러면 3명의 주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연극을 볼 때 배우가 있고 그 다음에 관객이 있고 무대가 있고 이렇게 되듯이 재판에서도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법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라고 부르지 않고 피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 그냥 편의상 피고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자기 말 바꾸기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손해를 보고 불리해지는 것이냐? 행정소송에서는 원고가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원고 쪽이 국민이고요. 피고 쪽이 국가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쪽이 국가, 검찰이 되고요. 피고인 쪽, 피고 쪽이 국민이 됩니다. 이거 말 바꾸기를 하게 되면 국민이 유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유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쪽이 불리해지니까 행정소송에서는 원고 쪽이 불리해지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 쪽이 불리해지는데 지금 피고가 정경심 교수입니다. 지금 이 공소장 변경이 과연 허용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 방어권 침해라는 문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구 외국어대학교 김준선 교수님께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비교를 통해서 결국은 공통적인 판단 기준이며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논문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때까지 답안지를 제출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이 우선 답안지 제출합니다. 답안지 제출했는데 제출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안지를 수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 비유 좋다. 이거 비유 네. 좋아. 과연 이 답안지 수정이 인정이 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기소 후의 수사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부분은 이미 시험 본 다음에 공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건데 이 공소장 변경은 뭐냐면요.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정답까지 바꾸는 거예요. 정답 바꾸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공소장 내용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기소죠. 1차 기소 9월 6일 날 검찰이 기소했을 때 피고인 정경심 교수는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해서 2012년 9월 7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중략,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서 동양대학교 총장이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범이 누구냐? 성명 불상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가 언제냐? 2012년도 9월 7일입니다. 장소가 어디냐? 동양대학교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대학원 진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냐? 임의로 직인을 날인했다 이겁니다. 5가지 포인트 기억을 하시면 이게 변경 후 공소장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같은 것이냐? 법리적 판단을 떠나서 피고인은 딸 조민과 공모해 1번입니다. 공무원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 6월 중순경 일자 바뀌었습니다. 서울 서초시의 주거지에서 동양대학교가 아니죠. 장소 바뀌었습니다. 아들 조원과 함께 공범이 바뀌었고요.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모집 지원을 위해서 제출하였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5가지 중에서 재판부가 인정을 안 했지만 저는 인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건 바꿔도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게 처음에 목적 부분이요. 대학원 진학을 위함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바뀌었을 때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것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만 나머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재판부의 반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접어두고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돼야 되는데 기사동이라고 제가 줄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 기사동을 판단할 땐 제가 강의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옷 벗고 사기치는 행동이다. 그래서 법구 사기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게 합니다.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차가 나요.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보는데 이것도 사문서 위조 혐의고 이것도 사문서 위조 혐의니까 같은 것이다. 이건 법률적 평가입니다. 법률적 평가를 가지고 판단 내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마찬가지인데 이제부터 1분 마무리를 지으면 유흥주점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랑 을이라는 사람이랑 둘이 있어요. 청소년을 고용했다고 제재처분을 영업정지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동갑입니다. 45살입니다. 근데 극강 동안입니다. 엄청 어려 보여요. 근데 이 친구는요 16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동안 세수를 안 했어요. 엄청 노안입니다. 그런데 행정처에 잘못 판단한 거죠. 이 45살짜리를 얘가 청소인 줄 알고 영업정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소송 도중에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내가 영업정지한 거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은 완전한 말바꾸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청소년을 고용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그걸 문제 삼는 것은. 하지만 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방어권 침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일자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 일자에서는 청소년이었는데 이 일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었다면 그때는 방어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경심 사건에 갖다 놓으시게 되면요. 동양대학교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했다. 그럼 난 그때 미국에 나가 있었다. 동양대학교에 없었다라고 나는 방어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이걸 그대로 비교해 볼까요? 나는 그때 동양대학교에 없었다. 서울 서초구에 내 집에 있었다. 이렇게 하면 방어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서울 서초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날짜를 바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자든 장소든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 이쪽에서 방어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한 다른 사건이 되는데, 정리를 하면 1차 기소는 완전한 부실 수사였었고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방해하기 위한 책동이었다는 것은 이미 인정이 됐고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됐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를 공소 취소한 다음에 2차 기소를 2차 기소 한 번 했으니까 재기소를 하게 되면 이 사무소 위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검찰이 거기까지 나아갈 것이냐? 그러면 1차 기소가 청문회 당일날 부실 수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 안에서 공소장 변경을 어거지로라도 지금 주장을 하려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떤 개인적인 시간도 갖지 말란 얘기입니다. 정말 이거 노예보다 더 심하게 살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요. 제가 인천공단에 취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뭐 앞에 땡땡 취업이죠. 근데 이제 노동자들의 삶을 경험하러 갔어. 갔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아. 그래서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이러고 이제 좀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고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데 주말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삶이 없구나. 그런 문제였구나. 그래서 노조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아니 시민님 거기서 금방 쫓겨났죠. 그럼요. 얼굴이 귀족처럼 생겼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고민을 안고 늘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요, 농담입니다. 잠깐만.